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헌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위한 시간 2019학년도 세마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실전 문제에 대한 적응력 높여가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시작합니다. 실수 x에 대하여 두 조건 p, q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명제 not q이면 p의 대우가 참이 된다고 했네요. 그럼 대우를 구하면 되겠나요? 자, not q이면 p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대우를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자, 결론 부분을 부정해서 가정에 갖다 넣어야 되겠죠. 반대로 가정 부분은 이제 결론에 또 부정해서 쓰는 거니까 자, 이렇게 만들면 되겠습니다. not p이면 q이다. 자, 이런 부분들이 참이 되라. 참이 된다면 이제 집합의 포함 관계 p의 여집합하고 q집합을 살펴봤을 때 자, q의 q집합이 더 커야 되겠다. 이런 얘기 되겠네요. 자, p의 여집합은 근데 아주 다행스럽게 아주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x는 a 이렇게 된 이런 부분이 있고 이거 이제 2차식 되겠죠. 2ax-a는 꼴 제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 그렇다면 뭐 인수분해 하기보다는 근을 이렇게 대입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제곱에다가 여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a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또 2a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그럼 3a제곱 마이너스 a는 이꼴 제로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a 값은 0 또는 3분의 1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됐습니까? 양수 a 값을 구해달라. 당연히 이제 3분의 1을 답하겠죠. 자, 문제에서 한 문제를 하면서도 이제 골고루 뭐 대우도 한번 구해보게 만들고 자, 그죠? 주어진 문제. 사실은 뭐 그대로 풀어도 되겠지만은 그대로 푸는 것보다는 대우를 구해가는 것으로 처리해가는 게 더 좋겠습니다. 자, 참이 된다라는 얘기는 집합의 포함 관계일 때 자, 이쪽 뒤에 이제 결론에 있는 집합이 더 크다라는 사실 좀 정확하게 좀 알면 그 다음에 이제 뭐 자연스럽게 이론 적용이 가는 거니까 좀 잘 될 것 같습니다.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첫 번째 문제 좀 아직은 평이하게 나온 거죠. 그래도 이제 기본적인 이론이 조금 들어가 있으니까 정확하게 복습 잘 해야 되겠습니다. 2번 이어집니다. 무리함수의 그래프를 x축으로 y축으로 평행이동을 쏙 했더니 주어진 식의 그래프가 되었다. 근데 이제 나온 결과의 그래프가 너무 이쁘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거꾸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그래프를 자, 문제가 x축으로 n만큼 우리는 이제 x축으로 마이너스 n만큼 평행이동하겠습니다. y축으로 n만큼 y축으로 또 마이너스 n만큼 평행이동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y 평행이동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n 처리해주면 되겠고 루트 2 x 더하기 m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리를 좀 해주면 되겠습니다. 루트 2x 더하기 2m에다가 마이너스 n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이 식이 우리가 열심히 구한 루트 px 플러스 얼마가 된가요? 8인가요? 더하기 3 이렇게 생겨 있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결과가 이제 똑같은 그런 모양이 돼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뭐 p 값이 우선적으로 2가 되겠고 2m이 8 이렇게 됐으니까 m 값은 4가 되나요? 그 다음에 n 값은 마이너스 3 이런 모양 형태가 되게 되면 자, 일치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m, n, p 이 세 개의 값을 모두 더하게 해달라. m 더하기 n 더하기 p 이 세 개의 값을 모두 더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그럼 3이 됩니까? 자, 3에서 처리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미지수로 해서 좀 식이 좀 복잡한 형태를 이제 평행이동하겠다. 물론 이제 평행이동을 그렇게 뭐 해도 상관이 없겠지만은 나온 결과가 깔끔하게 잘 돼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반대 방향으로 이제 평행이동해 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주어진 식을 반대 방향 형태로 평행이동 시켜서 나온 식 이렇게 처리한 부분들이 자, 실전 문제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주어진 우리가 배운 이론들을 좀 센스 있게 대처하는 그런 방법이 되는 거죠. 자, 뭐 그렇게 막 많이 어려운 이론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 대처리라고 믿겠습니다. 3번 이어집니다. A, B 두 사람이 서로 다른 6편 영화 가운데 A는 4편, 와우, B는 3편의 영화를 선택하려고 합니다. 공통으로 한 편만 되도록 자, 공통으로 한 편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6편 영화 중에서 공통이 되는 한 편을 딱 고르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럼 공통으로 한 편 골랐고요. 그럼 영화가 5편이 남은 거죠? 한 편은 이제 딱 빠져나갔으니까 5편의 영화가 남았습니다. 그 5편의 영화 중에서 A는 이제 3편의 영화를 고르면 되겠습니다. 3편의 영화를 고르면 A 영화는 전부 이제 4편이 선택됐고요. 자, 그렇게 되게 되면은 3편이 골랐으니까 이제 2편의 영화가 남았는데 이 2편을
자연스럽게 누가? B가 선택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B가 선택하는 것은 두 개에서 두 개를 두 편에서 선택하면 된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6 곱하기 10 이렇게 처리되면 끝인가요? 이제 60이 답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뭐 조합 이론이 나온 거죠. 조합 이론이 나온 거고 사실은 뭐 또 다르게 뭐 접근하는 방법들은 있습니다. 그럼 A가 일단 6편 중에서 4편 A가 이제 선택을 하고 한 편이 겹치니까 이 4개 중에서 또 한 편을 B가 선택한 다음에 나머지 2개에서 2개를 이렇게 선택하는 뭐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는데 자 그거보다는 이제 뭐 공통적인 요소가 있으니까 큰 흐름표에서 먼저 고르고 나머지를 이렇게 이제 골라가는 이런 방법 둘 다 역할은 좀 비슷한 형태가 되지만 뭐 접근법은 뭐 어떤 게 좋다고 좀 말하기는 그렇겠지만 그래도 이제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겹치는 부분을 먼저 처리해가는 게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설명을 좀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계산이 답 찾기까지 됐죠. 자 3번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할 문항은 4번이 되겠습니다. 유리함수 그래프가 3, 4분면을 지나지 않도록 하겠다. 정수 비기 값을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점근선 부분이 유리함수는 이제 풀이의 키포인트인데 점근선이 P라고 되어 있으니까 P를 대략 좀 표시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Y로는 4만큼 이동됐으니까 4만큼 또 표시를 하겠고 그 다음 구로 되어 있으니까 1, 3, 4분면 형태로 이제 그려가면 되겠죠. 자 근데 3, 4분면 지나지 않으니까 이렇게 그려져야 이곳을 이제 지나지 않는 형태가 되겠다. 그러려면 이제 0일 때 이 함수 값이 뭐가 되면 되죠? 양수가 되면 되죠. 자 그래서 x에 0을 대입해주면 주어진 식이 마이너스 p분의 9 더하기 4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자, 이 부분이 이제 양수가 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항시키면은 p분의 9라는 것은 4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됐습니까? 근데 이제 p 값이 이제 양이냐 음이냐에 따라서 이 부등식 풀이가 좀 달라지는군요. 자, 근데 p 값이 이제 이때 이제 보기를 좀 이용하는 게 좀 좋겠죠. 그래서 이제 보기를 좀 이용해서 자, 근데 사실은 보기를 뭐 굳이 이용하지 않더라도 저기가 정근선을 좀 양수 쪽에 했는데 정근선을 말이고 음수 쪽으로 이렇게 오게 되게 되면은 그러니까 3수분을 지나잖아요. 그럼 이제 P는 이제 자동으로 원래 좀 양수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4P 9 이렇게 되어 있고 P 값은 그러면 4분의 9보다 크다 이런 결과가 나오죠.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4분의 9보다 큰 이렇게 되는데 문제가 정수가 돼야 된다니까 P 값은 그러면 B값의 최소값은 그러면 3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B를 굳이 범위하지 않아도 되는군요. B가 음수면은 자동으로 와서 1, 3, 4분면 그러니까 3, 4분 지나니까 됐죠? 자, 유리함수 그래프. 유리함수는 일단은 뭐 그려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점근선을 결정하고 되죠? 그런 다음에 이게 1, 3, 4분면이냐 아니면 2, 4, 4분면이냐 요걸 좀 결정해서 이제 대략적인 모양을 그려가면 문제의 틀이 완성돼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점근선이 자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사실. 그리고 또 점근선이 또 유리함수 같은 경우 이제 평행 이동을 얼마나 했느냐 이런 부분하고도 관여되는 거니까 그런 이론적인 항목들을 정확하게 학습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5번 이어집니다. 유리함수 그래프를 x축으로 y축으로 평행 이동을 한 것을 그럼 또 유리함수가 될 텐데 그 유리함수를 g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도 있네요. 자, 이 g의 점근선의 교점이 그래프의 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평행 이동은 유리함수에서 점근선이 이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점근선이 이제 그래프 그려가는 데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이 무엇하고 관련이 있다? 평행 이동하고도 관련이 있다. 라고 전 문제에서도 설명드렸는데 자, 이 부분은 이제 좀 이 문제 자, 5번에 또 관련해서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먼저 점근선 열심히 구합니다. 분모 0만 들어가니까 x가 마이너스 2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나누기 이렇게 되는 거니까 y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2분의 3 이렇게 해서 이제 점근선을 구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이제 평행이동하게 되면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하게 되면 x는 마이너스 4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하게 되면 y는 이퀄 2분의 5 이렇게 해서 이제 평행이동한 새로운 점근선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점근선에 교점하게 되면 그냥 마이너스 4,2분의 5 이렇게 처리해주면 제 점근선의 교점이 되는데 바로 이 부분이 됐죠? 점근선의 교점이 되는데 어디에 있다? 원래 그래프 위의 점이다. 그래프의 점에 대입을 해야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f에다 x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4 값을 대입을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8 플러스 4 처리가 되겠고 마이너스 4 대입하는 건 마이너스 12 플러스 k 이렇게 처리되겠죠. 이 결과가 얼마다? 2분의
5다.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4 이렇게 처리돼 있으니까 마이너스 4를 우변에다가 곱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0 이렇게 처리됩니까? 자, 그렇게 되면 K값은 2 해서 결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되셨죠? 자, 역시 이론 틀이 좀 돼 있으니까 그럼 이제 문제를 좀 효율적으로 쉽게 접근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유리함수에서 점근선은 그래프 그리는 데도 관여되지만 평행이동하고도 아주 깊은 관련이 있다. 자, 그래서 맨 처음 주어진 식 눈 딱 감고 이제 점근선 열심히 구한 거죠. 점근선. 평행이동을 하겠다. 문제에서 시킨 만큼. 그럼 이제 이게 이제 새로운 점근선이 되겠고, 점근선의 교점, 그랬습니다. 이 점근선의 교점 구한 것이 그래프의 점이다. 뭐 대입만 하라 이런 뜻이 되는 거니까. 자, 이론 틀 뭐 아주 간단한 요 이론 틀이 이제 완성이 되니까 뭐 자연스러운 물 흐르듯 흐르는 듯한 그런 자연스러운 풀이가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유리함수와 관련된 5번 문제 자 마무리하고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6번 이어집니다. fx 그래프 의 a점을 지나고 x축의 수직인 직선이 y는 마이너스 x와 만나는 점. 자, a점을 지나고 쭉 가는 곳이 y는 꼴 마이너스 x와 만나는 점을 b라고 하겠다. ab 길이를 구하자 이런 얘기네요. 자, 뭐 a점 좌표를 뭐 이런 문제는 이제 좌표만 잘라면 되죠. a점 좌표를 그러면 a 이렇게 놓게 되면 a점의 y좌표는 그러면 2a-3분의 8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쭉 내려와서 그럼 만나는 좌표는 a, -a 되겠습니다. 자,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뭐 AB 길이라는 것은 와 너무 쉬운데요. 여기 좌표에서 빼면 되는 거니까 2a-3분의 8 더하기 a 해서 길이는 딱 됐습니다. 길이 구하는 것까진 좋은데 이 길이의 최소값을 구해달라. 이제부터 좀 신경을 써야 되겠는데요. 자, 문자가 역수된 거까지는 좋은데 2a고 바깥쪽은 a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죠? 이곳에서 좀 아이디어를 좀 만들어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좌측식을 a 형태로 좀 2로 좀 나눠서 2분의 3의 4 이런 형태를 좀 만들어놔야 되겠습니다. a 부분이 이제 앞에 개수가 좀 똑같아지게 좀 만들어 놓은 겁니다. 됐습니까? 자, 중요한 것은 문자가 역수 형태꼴로 되어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보이면 이제 상당히 많은 부분이 해결되겠습니다. 자, 2분의 3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3 이런 과정을 좀 만들어 주면 되죠. 플러스 2분의 3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모에 있는 이 부분이 역수 형태로 다 똑같은 모양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그러면 자연스럽게 산술기하 평균을 쓰면 되겠습니다. 2배의 주어진 식을 곱하기 할 때 4 생기겠고 더하기 2분의 3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이 부분이 4로 풀렸으니까 4 더하기 2분의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게 되면 계산 결과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2분의 8에다가 3 더하기 해주니까 2분의 11 이렇게 나오겠죠. 2분의 11 구해갈 수 있는. 자, 5 산술기하 평균 쓰는 것까지는 그것도 괜찮은 문제인데. 자, 우리가 이제 왜냐면 식을 이렇게 좀 만드는 이런 과정들이 좀 살짝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식 만드는 건 만들고 나서 보니까 별거 아니죠. 자, 괜히 이제 그래프 나왔다고 이제 겁먹지만 않으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이제 그래프 관련 문제가 되면 이제 좌표만 이렇게 놓을 줄 알면 되는 거죠. 역시 좌표 놓으니까 그 다음에 길이가 쉽게 나와서 식을 만들었는데 특이한 점은 2a하고 a 이렇게 되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이제 뭐 산술기하 평균 이런 걸 쓴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바깥쪽에 있는 이 부분 형태로 이 개수를 조절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이 부분이 자, 아이디어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완벽하게 문제가 역수꼴 됐으니까 자연스럽게 산술기하 평균이 적용이 되겠죠. 되겠습니까? 오호, 나름 또 신경 써서 처리해야 될 항목이 좀 존재하는 거니까 자, 6번 복습을 좀 잘해야 되겠습니다. 앞쪽 보는데도 6번부터 이렇게 신경 써야 될 문제가 출제된 거 보니까 만만치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6번 복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7번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x집합 1, 2, 3, 4, 5, 6, 7에서 y집합 1, 2, 3, 4, 5, 7, 8, 9까지 가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x집합에 속하는 두 원소에 대해서 자,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라고 되어 있네요. 자, 만족할 때 함수 개수 구하라고 되어 있죠. 자, 원소가 다르면 나온 결과도 달라야 되겠다. 자, 이건 무슨 뜻이죠? 1대1 함수가 되어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유탄 원소가 차이가 1이 될 때는 숫자들이 쭉 많으니까 차이가 1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자, 더하기 나온 결과들이 홀수가 되어라. 합해서 홀수가 된다는 얘기는 하나는 홀수고 하나는 짝수 이렇게 된 두 개를 합해서 결과 홀수가 되어라 이런 뜻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이게 유탄 수들을 좀 다 봐야 되는 거니까 F1, F2, F3, F4, F5, F6,
F7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홀수들이 4개 있고 짝수들이 자 이렇게 좀 이런 형태로 3개가 있네요. 자 이걸 왜 했냐면요. F1이 만약에 홀수면은 연속해 있는 옆에 있는 이 숫자는 짝수가 돼야 되거든요. 그럼 F2가 짝수면 F3은 다시 또 뭐가 되겠습니까? 홀수가 돼야 되고. 자 이런 식으로 줄줄 가겠죠. 자 그래서 이제 위쪽이 홀수 쪽이 나오게 되면 아래쪽은 짝수 이렇게 나오는 이런 모양이 되거나 반대로 짝수가 되게 되면 이 아랫부분은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홀수가 되거나 이런 이제 큰 틀에서 이제 두 가지 모양 형태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좀 처리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위에서 보니까 또 호호 1, 3, 5, 7, 9 홀수는 5개 있고 2, 4, 6, 8 짝수는 4개가 있었네요. 이제 또 좀 조심해서 계산해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좌측에 있는 부분을 계산하면 홀수가 가서 대응될 때 홀수가 대응될 때는 그러면은 5개 있으니까 5, 4, 3, 2가 되겠고 곱하기 이때 이제 짝수는 또 4개, 3개, 2개 이런 형태로 대응돼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혹은 반대로 이제 짝수가 대응되면 짝수가 4개니까 여기가 4, 3, 2, 1 대응되고 이때는 5, 4, 3 이렇게 대응되겠군요. 이 둘은 이제 우리는 더하게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럴 때 5, 4, 3, 5, 4, 3, 4, 3, 2, 4, 3, 2 공통이니까 일단은 5, 4, 3 곱하기 4, 3, 2 공통 처리해주고 그 다음에 위는 남는 것이 2가 남고 아래는 1이 남습니까? 자, 이런 산수를 해야 되겠군요. 자, 계산을 좀 잘 해야 되는데 4, 3, 2, 24 처리해주고 곱하기 3 처리해주고 여기는 어떻게 될까? 20에다가 3을 곱하니까 6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먼저 곱하기 해주면 3, 4, 12에다가 72가 되나요? 60 곱하기 70 이렇게 되겠군요. 자, 이제는 좀 된 것 같습니다. 6이 12에다가 6, 7이 42, 43 이렇게 되겠습니까? 4320이다. 숫자 좀 많이 나오는데요. 4320. 됐죠? 자, 문제 주어진 조건 어떻게 처리해 가는지 좀 정확하게 좀 잘 살펴서 그 조건들을 처리해 가는 과정 보여드렸습니다. 자, 여기 이제 뭐 1대1이라는 것은 뭐 지나가서 보니까 그냥 자연스러운 거고, 자, 이렇게 차이가 1 나는 거. 그런데 이제 뭐 이 숫자들이 쭉 있으니까 계속 차이가 날 거니까 1, 2, 3, 4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홀수들 그다음 결국은 짝수들 모아서 결과들이 이제 홀수들은 홀수, 홀수들은 뭐 짝수는 짝수 아니면 반대로 이제 홀수들은 짝수, 짝수들은 홀수 이렇게 대응되는 경우다. 이렇게 어떻게 풀어갈지를 결정해가는 이 과정 부분들이 이제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그에 맞춰서 실수 없이 계산해가는 과정이고요. 됐습니까? 자, 이제 큰 틀에서 이제 두 가지 경우가 나와서 이걸 합해가는 절차. 됐습니까? 이제 이게 결론을 이렇게 내서 좀 설명을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되겠지만 시험 장소에서 막 직접 하셔야 된다고요. 자,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한 내용 정확하게 잘 이해하시고 충분히 복습 많이 하셔서 나중엔 또 당황하지 않고 잘 풀 수 있는 실력 갖춰가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8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집합은 이렇게 XY가 순서쌍인데 그 식은 원인데요. 자, 그 다음은요. B집합은 직선이 되겠습니다. 자, A집합에 속하는 원소들에 대해서 B집합의 원소가 된다. 자, 근데 이제 어떤 이런 말이 되네. 참이 되도록 한다. 어떤이니까 이제 뭐죠? 하나라도 돼야 되겠다. 즉, 원 위에 있는 점이 하나라도 직선 위에 있는 점이 돼야 되겠다. 즉, 어떻게 되겠다는 얘기죠? 만나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원하고 직선하고의 관계인데, 결국은 만나야 된다. 이런 내용을 좀 풀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뭐, 이렇게 뭐, 집합의 명제까지 동원해서 좀 어렵게 써놓은 것 같습니다. 자, 원과 직선과의 관계는 가장 좋은 풀이법이 뭐죠? 점과 직선과의 거리죠. 점과 직선 거리. 이 내용을 좀 이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중심의 좌표가 a, 2가 되고 반지름이 1 이렇게 되는데 직선의 방정식은 x 플러스 y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되죠?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를 열심히 구한 것이 반지름보다 어떻게 되면 되겠다. 작거나 같으면 만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루트 2분의 a하고 2를 대입해 주니까 a-8 절대값 이렇게 처리됐는데 이 부분이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그리면 될 것 같습니다. a-8의 절대값이 그러면 루트 2보다 작다가 되겠고 a-8의 범위는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러면 a는 8 마이너스 루트 2 8 플러스 루트 2 해서 최대 최소 결과를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때 이제 최대값 8 플러스 루트 2, 최소값 8 마이너스 루트 2 되는데 이 부분은 뭐 하라고요? 곱하기 하라고요? 그럼 또 이제 이게 또 합차 공식을 또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되는 거예요. 64 마이너스 2 이렇게 처리해서 최대 최소의 곱은 그럼 결과는 이제 62 해서 결과를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답 체킹해 드렸고요. 자, 중요한 요소는 맨 처음에 이게 이제 집합 표현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명제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제 당황해 하거나 뭐 그러지 않고 무엇을 풀어가는지를 이제 결정해내는 부분들이 제일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잘 살피니까 A 집합은 원이다라는 걸 밝혀냈고요. 그 다음은 직선이고 그 다음에 자, 이렇든 뜻은 이제 만나야 된다라는 이 결론을 내는 과정이죠. 됐습니까? 그리고 이제 발음풀이법, 점과 직선과의 거리를 이용하는 것까지 해서 맨 처음에 어떻게 할지를 결정한 이 부분, 다시 한번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자, 좀 만만치 않은 그런 표현력이 담겨 있으니까 이제 정확하게 그 표현 이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서 학습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9번이 되겠습니다. 유리함수의 그래프와 역함수 그래프가 모두 3,-4를 지난다. 여기까지는 평행하는데요. 자, 실수 K에 대해서 이런 그래프와 직선이 만나는 두 점 해서 또 넓이 최소일 때, 길이 최소일 때 넓이, 그럼 넓이도 최소값 되겠죠? 아닌가요? 자, 넓이를 구해달라. 라는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요, 주어진 함수가 3,-4를 지난다. 됐고, 역함수도 3,-4를 지난다. 자, 요 뜻은 f-4가 3이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산수를 좀 열심히 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대표를 계산해야 되겠습니다. 5분의 3a 플러스 b 결과가 마이너스 4.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4를 대표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4a 플러스 b 결과는 3 이렇게 돼 있죠. 좀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게 되면 3a 플러스 b는 5, 4 마이너스 20이 된 것 같고 정리 마이너스 4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6 계산된 것 같습니다. 자, 연립방정식이니까 좀 빼면 되겠죠? 빼니까 7a가 되겠고 7a는 마이너스 14 해서 a값 그럼 마이너스 2가 되나요? a값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해주면 플러스 8 이항시키니까 b값 마이너스 14? 숫자 커졌는데요. 자, 됐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면 이제 함수가 완성된다는 뜻이죠. x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4 처리가 됐습니다. 됐습니까? 그럴싸해졌습니다. 참 그래프를 좀 그려야 되는데 또 사분면도 있으니까 x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2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10 2, 4, 4분면 형태로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군요. 됐습니까? 자, 그럼 그래프를 보게 되면 x축으로 점근선 마이너스 2가 됐고 y로 마이너스 2가 대략 처리되어 있고 그래프를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마이너스 부분인데 최소로 만난다면 이게 정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이론 직선을 그어가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런 부분들은요, 이렇게 판단하는 거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10이 있으니까 평행이동을 시키지 않은 형태, x분의 마이너스 10하고, 됐습니까? y는 이꼴 마이너스 x하고, 이거 만나는 교점을 찾으면 되죠. 그러니까 x분의 10하고, 마이너스 x하고 해주니까 x제곱은 10 이렇게 돼서,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게 되면 x값이 루트 10 이렇게 나옵니다. 즉 평행이동을 시키지 않은 이런 그래프일 때 이렇게 만나는 이 부분을 했을 때 여기 좌표가 이제 루트 10이 된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길이가 이쪽도 루트 1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이 길이는 그럼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 루트에 루트 10이니까 루트 20이 되겠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AB 길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2배의 루트 20이다 라고 해서 AB 길이를 구할 수 있다 라고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마이너스 x에서 우리가 좀 이렇게 좀 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부분이 이제 평행 이동돼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이런 이제 넓이를 구해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높이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니까 수직 관계니까 이 길이에서 2루트 1을 좀 처리하셔도 됩니다. 자, 근데 이제 2루트 1을 저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럼 어떻게 주면 좋을까요? 우리는 마이너스 x 이 부분을 정근선만큼 평이동하면 되는 거죠. x축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x,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굳이 또 좀 필요하면 x 플러스 y 플러스 4는 이꼴 제로 해서 0,0에서부터 이제 거리를 구하시면 되죠. 됐습니까? 루트 2분의 00 대입해서 4 이렇게 쳐니까 2루트 2해서 자, 아까 구한 이 구한 값이 또 어떻게 됩니까? 같아지겠죠? 자, 그래서 이걸 높이로 쓰면 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삼각형 넓이 구할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와, 근데 이 과정까지가 이거 시험 장소에 되면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하겠는데요. 자, 삼각형 OAB 넓이 구하려면 2분의 1에 밑변 길이가 2루트 20 처리해주면 되겠고, 높이가 2루트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거 하나 소구가 되겠고, 루트 20은 어떻게 할까요? 2루트 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4루트 10 이런 형태로 해서 삼각형 넓이를 구하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4루트 10. 와. 구했는데 시험 장소에서 집중력을 발휘해가지고 흐트러짐 없이 그냥 막 쫙 진행해야 뭐 겨우 뭐 시간 내에 풀고 이런 요소가 좀 강한데요.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요. 주어진 정보들 효율적으로 쓰는 것. 자, 좌표 나와 있으니까 결과.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역함수 관계에서 처리. 그래서 빠르고 정확하게 구해서 함수식 완성하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과정이 되겠죠. 자, 근데 뭐 대단한 거는 없죠. 좌표 우리가 이제 늘상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인데 누가 이제 빠르고 정확하게 잘 하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고, 자, 그래프 3면 때문에 조금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 그 다음 이곳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좀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래프를 이렇게 그린 상태에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있는 부분 그어서 길이가 최소가 될 때는 당연히 정근선의 교점지라는 이런 그래프를 그릴 때다 이런 얘기죠. 그때 이제 이 만나는 이 길이들, 이 AB라고 해서 이제 이 AB 길이를 구해야 되거든요. 길이를 구할 때 이제 어떻게 처리해 가느냐. 그럴 때 그래프 모양하고 똑같은 이런 부분, 여기 이제 분자 부분이 10된 이 부분 그려서 자, 이렇게 처리해 간 게 이제 센스 있게 잘한 거죠. 자, 그래서 10 해가지고 AB 길이 구한 부분.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효율적으로 잘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는 실질적으로 또 이제 이렇게 나중에 삼각형 만들어졌을 때 이제 넓이를 구하려면 이제 높이가 필요한데 이 높이가 이제 수직 관계가 있기 때문에 평행이동한 이 부분을 이렇게 좀 빨리 곧바로 해도 되는데 뭐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거, 뭐 평행이동이 지금 XY가 좀 다른 그런 형태겠죠. 자, 그럴 때는 이제 이렇게 실질적으로 평행이동해서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식을 좀 구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구해서 완벽하게 높이를 사용될 길이를 구해가는 것. 이게 이제 더 완벽한 이런 형태의 풀이죠. 됐습니까? 그럼 이제 최종 삼각형 넓이 구해가는 과정. 긴 형태의 산수 과정. 정확하게 흐트림 없이 잘 해서 완벽하게 풀이를 진행해야 되는 뭐 그런 문제 형태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론이 많이 복잡한 게 아니고 계산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그런 요소가 강한 거니까 차분하게 또 연습장을 이용해서 복습 좀 잘들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0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x집합 1, 2, 3, 4에서 x에서 x로 대응인데 자, 역함수에서 1을 대응한 결과는 2보다는 큰 결과가 되어야 되겠고, 자, 요 세 번마다 규칙이 아주 재밌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항등함수가 된다. 뱅글뱅글 돌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자기 자신으로 가는 원소가 뭐 4개가 다 되게 되면은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때 1, 2, 3, 4에서 1, 2, 3, 4로 될 때 이게 좀 규칙이 돼야 되면 쫙쫙쫙 이렇게 자기 자신을 가는 이런 경우 그럼 뭐 3번 하더라도 항등함수가 되겠죠. 자, 근데 역함수를 했을 때 역함수를 지금 문제에서 딱 역함수를 했을 때 1이 가서 거꾸로 가서 이렇게 대응되는 경우가 지금 1이 나오면 되겠습니까? 2보다 큰 숫자가 돼야 되니까 이런 경우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자기 자신으로 가는 그런 경우가 지금 4개인 경우가 안 될 때, 그럼 3개인 경우는 이제 애초부터 없는 거고요. 그럼 2개 되는 경우가 이게 말이 될 것 같습니까? 1, 2, 3, 4에서 1, 2, 3, 4 이렇게 되는데, 자기 자신으로 2개 가면 둘이 이제 크로스로 가야 되는데, 이게 3번마다 규칙이 안 되잖아요. 그죠? 만약에 4로 출발했다면 3번 하면 4가 돼야 되는데, 한 번 하면 3이고, 2번 하면 4가 있고, 3번 하면 3 되니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가 이제 규칙성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해석할 때 자기 자신으로 가는 그런 형태가 이렇게 막 하나가 되는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뭐 1은 3, 2는 4, 4는 1 뭐 이런 형태로 가는 하게 되면 이제 좀 살펴볼까요? 뭐 4를 보게 되면 4는 일단 1 나왔고 한 번 했습니다. 1은 또 대응해주면 3 나오니까 2번 했습니다. 3을 이렇게 해주니까 3번 하면 4가 나와서 맨 처음 집어넣으면 4가 나온다. 이런 형태가 되겠죠. 됐습니까? 이런 예가 되겠습니다. 역함수 1 해주면 4가 나오는 거 맞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것도 이제 한 예가 될 텐데, 이런 벤 다이그램을 그려서 나온 결과 중에 이 주어진 값이 또 최대가 되어라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2가 되는 경우를 좀 1이 되는 경우는 뭐 어차피 다른 경우도 한번 해볼까요? 1, 2, 3, 4, 1, 2, 3, 4. 1이 되는 경우는 애초에 안 됐죠? 자, 그러면 3이 되는 경우도 있겠고, 으쌰. 1, 2, 3, 4, 1, 2, 3, 4 이렇게 이제 자기 자신이 되는 경우가 하나인 이런 경우를 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규칙성에 의해서 좀 살펴봐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좀 살펴보면 되겠고, 이것도 이제 차곡차곡 이렇게 하나씩 늘려가면 되겠죠. 자,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우리가 원하는 값들을 좀 구해보면 되겠죠. f1을 구하라고 했고, 문제에서 f1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3이 되겠고요. 역함수에 4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3 되는 거니까 더하기 해주면 6이 나오겠습니다. 1은 2 처리돼서 나오면 되겠고, 역함수에 4를 해주면 2 처리가 돼서 나오니까 이건 뭐 4밖에 안 됩니다. 자, 1은 2가 되겠고 4는 또 4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런 경우도 6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가장 큰 값은 얼마가 되겠다? 6이 되겠다. 이런 형태가 되겠네요. 하고 나서 보게 되면 뭐 이렇게 중요하게 뭐 심각한 이론을 사용한 건 아니죠. 역함수 뭐 이건 나중에 확인하면 되는 거였다가 자, 이 세 번마다 규칙이다라는 것 때문에 자기 자신으로 대응되는 녀석이 4개일 때, 2개일 때,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일 때, 뭐 이런 형태로 돼서 이제 뭐 이 부분은 이제 문제고 규칙이 안 맞는다고 확인되겠고 이 부분이죠. 자기 자신을 가는 녀석이 하나가 있고 나머지는 다른 원소로 대응되는 그러면서 역함수 형태가 1은 1보다 커지는 그런 형태로 대응되는 이런 모양 이런 걸 이제 지켜가는 뭐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자기 자신 되는 요소가 이렇게 하나씩 표시되어 있는 골고루 좀 다 조사해서 확인한 거죠. 이 결과에서 최대값 구했으니까. 자, 이건 뭐 시간만 여유가 있다면 큰 문제가 없는데 자, 시간이 이제 쫓기면서 빠르고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니까 평상시 연습을 좀 많이 하라. 이런 형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11번 시작합니다.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 오호 AK, B에 대하여 자, 여기에 또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2개 되도록 하는 모든 자에서 K를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B 집합이 좀 정의가 좀 쉬운 것 같으니까 B부터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5분의 40-x 이렇게 되는데 전체 집합된다는 이야기는 이게 또 이제 자연수 이런 형태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근데 이렇게 자연수가 나오는 이런 숫자를 대입해 주려면 어떤 숫자를 좀 대입해야 되겠습니까? 대표 원수가 x, 그러니까 x 값을 구해가는 거죠. 자, 이제 5로 나누기 할 거니까 이제 분차가 5의 배수가 되어야 되니까 대입할 숫자는 5의 배수 계통인 것 같습니다. 아, 이거는 다시 보면 8-5분의 x 이렇게 처리되는군요. 5, 10, 15, 20, 25, 30 이런 숫자가 되겠죠. 됐습니까? 아하, 그렇군요. 5의 배수 계통을 열심히 대입해서 30 집어넣으면 6이니까 나온 결과 자연수인데 저는 지장이 없겠죠. 전체 집합 원소가 되는데 지장 없으니까. 자, B 집합은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자, AK 집합이 또 조금 힘들게 만들어야 되겠네요. 자, X 원소를 찾는 건데 X 원소. 근데 원래 좀 나누기 하면은 좀 안 되는 모양이긴 하지만 y-k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도 이제 x를 곧바로 좀 살펴보려면 개념적으로 이해하려면 40분의 y-k 이런 형태로 좀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이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니까 숫자가 되어야 된다면 자, 이게 지금 나누기 했을 때 그런 숫자가 나온다는 얘기는 뭐가 되겠죠? 결국은 40의 약수가 되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숫자들은 40. 자, 이게 40이 그럼 얼마인가요? 8 곱하기 2의 세제 곱하기 5 이렇게 되는 거니까 40 곱하기 1이 있겠고 20, 그 다음 18, 5 됐습니까? 5, 8, 44, 그 다음 2, 1 이런 숫자들이 가능한 거죠. 자, 근데요 어차피 지금 부분집합인데 40이라는 숫자는 좀 전체 부분집합이니까 사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고 자, 이런 숫자로 구성돼야 되는데 아, 이게 많이 나오면 이렇게 좀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얘기죠. 근데 AK 교집합 B의 여집합의 원소가 2개가 되어라 이렇게 되게 되면 B의 집합에 있는 원소는 결국은 빼야 되잖아요. 그러면 5의 배수 계통 이런 거는 필요가 없고 그럼 8에서부터 나온다고 치면 8, 4, 2 근데 1이 나올 수가 있나요? 1이 나온다는 얘기는 이곳이 40이 돼야 되는데 Y집합에 또 전체 집합 원소 30 들어가니까 1은 어차피 또 나오지 않는 거죠. 아, 그럼 이제 8, 4, 2 이렇게 되는데 이런 곳에서 이제 원소의 개수가 몇 개가 돼야 되겠다. 이쪽에서 이제 2개가 나와서 자, BK 집합. 물론 이제 BK 집합이 다른 것들이 좀 있더라도 자, 일단은 해당 사항이 되는 원소는 이쪽에서 2개가 되는 이런 형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좀 적당한 좀 예를 좀 한번 들어서 만약에 A 10 집합이다 이렇게 처리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요? X라는 것은 40에 Y-10 이렇게 계산이 들어갈 거니까 여기서 이제 10 집합을 이제 만들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곳에 11이 들어가면 40 되지만 40은 어차피 만들면 안 되는 거고 여기에 12라는 숫자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2가 되니까 드디어 이제 얼마부터 만들어지죠? A 10 집합은 20 만들어지고 조금 더 커져가게 되게 되면은
자, 이 계산 결과가 얘가 14가 되게 되면 4가 돼서 이제 또 10도 만들어지고, 그죠? 그럼 8도 만들어지고, 아, 이게 지금 숫자가, 알겠습니다. y라는 집합 숫자를 점점 크게 해주면 쭉쭉 만들어져 가겠습니다. 그럴 때 이제 30을 대입하게 되면 30 대입하면은 20분의 40 이렇게 되니까 2까지 만들어지죠. 그럼 5, 4, 2까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니까. 자,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은 배제를 하고 나면은 결국 원소의 개수가 몇 개가 되겠다. 3개가 되겠다. 문제 대답 안 맞네요. 8 사이 중에서는 2개가 나와야 되는데. 자, 근데 이 규칙을 좀 이렇게 만드는 거 좀 해보다 보면 위에서부터 숫자가 이렇게 y값 숫자를 좀 크게 해가면 쭉 만들어진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결국 이제 2개라는 것은 8하고 4까지만 해서 만들어져야 되겠다. 이런 뜻이 되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A의 K 값 자체가 이제 11이 되게 되면 이 부분이 40-y-11이 되는 거니까 이제 이곳에 이제 뭐 우리가 y 값에다가 12 들어갈 때 40부터 쭉 만들어가듯이 위에 A10 집합 만들어질 텐데 이곳에 30을 대입을 하더라도 30 대입은 19분의 40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이 결과는 2보다 큰 숫자가 나오니까 2가 만들어지지 않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K 값은 이제 11이라는 숫자부터 쭉 해서 12, 13 이렇게 되어가면 이제 교집합 이제 2개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요, 이 값이 A 20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40-y-20 이렇게 되게 되면 이것도 이제 21 나오게 되면 40부터 쭉 큰 숫자부터 만들어져 가긴 할 텐데 됐습니까? 자,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데 30을 대입하면 10분의 4가 되니까 요게 이게 40이 되니까 이제 이게 4까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8, 4까지 만들어지고 됐습니까? 그러면 이게 조금 더 큰 숫자가 되면은 안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우리는 지금 2개를 만드니까 8, 4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니까요.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K 값은 얼마까지? 20까지 만들어지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개념 이해에다가 식 이해까지 좀 해야 되는 뭐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만족하는 K 개수는 이제 10개가 된 것 같은데 K 값은 맞죠? 11부터 20까지 10개가 된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제가 설명한 내용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좀 이해되셨습니까? 집합에서 약간 좀 개념적인 요소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약수의 개수에서부터 좀 만들어져가고 정의 자체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좀 흐름틀 좀 살펴볼까요? 다시. 자, B집합 나누기 되는 형태인데 이 부분에 또 전체 집합에 속하는 그 원소가 나와야 된다. 뭐 이런 거고 그리고 좀 대표해줄 X를 이제 집합으로 하는 거니까 이런 숫자가 되겠다. 됐죠? 결과 자연수 된. 이쪽이 더 좋았죠. 참 이쪽에 대입해서 이제 자연수가 되려면 X에다가는 5의 배수계통 쭉 대입해야 되겠다. 됐습니다. B집합 찾아놓고 A 집합도 사실은 이제 나누기 하면 안 됩니다. 이 나누기 하게 되면 이제 분모가 0 되는 숫자가 있어서 근데 이쪽은 이제 V 같은 경우는 0 돼도 되는 그런 형태의 틀이라서 이제 똑같은 의미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X를 좀 찾아서 X가 이제 대표 원소라서 대표 원소를 찾아가는 개념 때문에 모양상 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부분 그럼 이제 이쪽에 이제 숫자를 집어넣었을 때 나올 수 있는 숫자들 자, 그러니까 40의 약수에서 나오니까 이런 게 나오겠다. 근데 조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Y 집합 Y 값 자체다가 전체 집합의 원소인 30까지 대입해 주는 거니까 40보다는 좀 작은 숫자로 나오니까 1은 나올 수가 없는 거겠고 그 다음 또 역시 40이 나오더라도 40은 또 전체 집합에 속하는 거 아니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이런 원소들로 구성이 되겠다. 그런데 이제 교집합에서 원수가 2개가 되려면 역시 또 위에 했던 5의 배수들이 안 되는 거니까 될 만한 약수자들은 자, 이곳에 이제 5의 배수들은 이제 AK 집합이 더 같더라도 상관없겠지만 그 이외에 가져야 될 숫자는 8, 4, 2 이런 숫자들로 구성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찾아놓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때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제가 이렇게 부등식하는 이 부분이 조금 이제 개념적으로 좀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울 것 같아가지고 좀 예를 좀 들은 거거든요. 10을 이렇게 해서 만들게 되면 만들어지는 숫자들 쭉 이렇게 찾아보니까 2까지 되겠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2개니까 2는 사실 만들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1을 이렇게 되면 제가 좀 찾는 과정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11 이렇게 하게 되면 30 대입했을 때 19분의 40 이렇게 되는 거니까 2가 만들어지지가 않죠. 이게 안 되는 거니까 8, 4 이렇게 2개 만들어져서 우리가 원하는 그거가 되겠다. 그 다음 쭉 가서 20 될 때 4까지 만들어지는 숫자. 그래서 K 값이 될 수 있는 숫자가 11부터 20이다. 되겠습니까? 자, 개념적으로 조금이 아니라 제법 아니 상당히 좀 까탈스러운 그런 요소들이 좀 담겨 있어서 그 만들어져 가는 과정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설명 어떻게 좀 잘 이해되겠습니까? 자, 복습 좀 철저히 좀 잘 하셔가지고 개념적으로 확실하게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12번이 되겠습니다. 그림은 0부터 4까지 정의된 함수, 이 그래프를 나타내 준 것이다. 0부터 2까지 그래프, 2부터 4까지 그래프가 나와 있는 함수씩 써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합성함수가 A부터 정의역이 두 개의 원소밖에 없습니다. X에서 X로 이끄는 함수가 되는데, 자, 이러한 아주 재밌는 특징을 좀 만족시키는 것 같습니다. 자, 대입해주면 자기 자신이 나오는 그런 형태, 이걸 만족시키는 X의 계수는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여기 대입된 숫자들에 대해서 0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으면서 A, B 점차적으로 숫자 커지는, 자, 그런 형태로 이제 이 두 개의 원소를 구성해야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좀 기본으로 알아야 될 것은 이 FA하고 이런 결과 자체가, 자, 여기에 있는 집합에 있는 그런 원소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왜냐면 이 결과가 똑같이 나오는데 다시 또 대입하면 결과가 되는 거니까. 그렇군요. 자, 근데 이제 문제의 형태를 보게 되니까, 그럼 치환을 해서 보게 되면 이렇게 T 이렇게 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은 식으로 안 하고 어차피 집합 개수를 따지는 거니까, 개념적으로 풀어야 되는 거니까 그냥 우리가 함수 직선을 그어가주면 되겠습니다. y는 이퀄 x를 그으면 되죠. 3,3 형태를 그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그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교점들이 이렇게 좀 생기죠. 이 근을 구해가도 되는데, 그냥 이런 부분들을 그냥 알파 이렇게 놓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베타 이렇게 놓겠고, 이 부분은 너무나 명확하니까 여기 좌표는 3이 되는 거죠. 여긴 3이고 여긴 0, 여긴 3하고 0. 자, 이렇게 되면 일단은 여기 t값 되는 부분들이, 이 t값이 해당하는 부분이 0, 알파, 베타, 그다음 3 이렇게 좀 나오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풀어야 될 함수는 뭡니까? fx하고 0하고 해서 교점을 좀 찾아가면 되는 거니까 0하고 찾게 되게 되면 이제 0하고 2하고 4 이런 형태들이 좀 나오는데, 됐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의 족구를 만족시키려면 우리가 집합을 만들게 되면 어떤 집합이 만들어지죠? 0하고 2 이런 집합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0하고 4 이런 집합이 만들어지겠습니다. 됐습니까? 2하고 4를 만들게 되게 되면 중요한 것은 2하고 4를 집어넣을 때 함수값은 같아지는 것 같지만 이 집합에 해당하는 숫자는 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좀 불가능한 거죠. 그 다음은요, fx는 알파 이렇게 하게 되면, 알파를 쭉 긋게 되면 근이 이제 4개가 되는데, 하나를 알파1, 하나를 이제 이건 정확하게 이제 알파라는 값이 되겠고, 그 다음에 알파2, 알파3 이런 형태가 나오는 좌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집합을 만들려면 알파1하고 알파, 그 다음에 알파하고 알파2, 그 다음에 알파하고 알파3 이렇게 이제 집합을 만들 수가 있겠죠. 3개의 집합을 만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fx하고 베타하고 만들게 되면, 베타도 역시 근이 몇 개가 되죠? 하나, 둘, 셋, 4개의 형태가 되는 거죠. 이거는 베타1, 베타2, 베타3 이런 형태가 좀 만들어져 가는 거니까, 우리가 또 집합을 만들면 베타1의 베타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고, 베타2의 베타, 베타의 베타3 이런 형태로 해서 또 3개의 집합이 만들어집니다. 벌써 많이 만들었는데요? 3개. 자, 됐죠? 그 다음에는 이제 fx 값이 이제 3하고 만나게 되게 되면, 3하고 만나는 곳은 1하고 3이 있는 거죠. 1하고 3이 있으니까 그럼 1, 3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하나 만들어지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제 0하고 알파, 베타, 3 사이에서 이제 만들어가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은 이제 4개 원소 중에서 2개의 원소를 이제 선택해서 그거 가지고 집합을 만들면 되는 거니까, 이곳에서 6개의 집합이 좀 만들어지겠습니다. 됐습니까? 집합을 다 써달라 그러면 0 알파, 0 베타, 0 3 이렇게 좀 다 만들면 되겠습니다. 알파 베타, 알파 3, 베타 3 이렇게 할 줄 알았으면 6개를 만들고 곧바로 풀 걸 그랬습니다. 자, 해서 이제 집합들을 좀 만들었습니다. 6개. 자, 이제 가장 먼저 만들었던 개수를 좀 살펴볼까요? 자, 0, 2, 0, 4 만들었으니까 2개 만들었고, 그 다음에 3개, 그 다음 3개, 3개 맞죠? 자, 그 다음 3일 때 하나에다가 또 6개를 또 만들었습니다. 됐습니까? 12에다가 14, 15개의 집합이 좀 만들어지는 거죠. 15개의 집합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형태. 합성함수인데 주어진 조건 자체가 복잡해서 제가 좀 여러분들 좀 잘 이해하게 설명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좀 복잡한 요소인데, 다시 한번 좀 큰 흐름틀 문제 주어진 조건 좀 잘 살펴보면요. 자, 이렇게 만족한다. 합성함수 한 결과가 자기 자신으로 좀 나와야 되겠다, 이런 뜻이, 이게 좀 쉬운 것 같지 않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조건을 만족시킨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치환해서 똑같은 형태를 이제 모양 보는 거니까 좌표를 좀 찾았거든요. 그때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문제에 충족시켜 가면서 해야 될 때 F형에서 2, 4 이런 부분 이제 예를 좀 들어주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집합이 0하고 2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F형은 0 되겠고 F형은 0 되겠고 그러면 F형은 또 계산할 거 0이니까 해결되죠. 이 부분 좀 한번 볼까요? F0 이렇게 되겠고는 F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 결과 0이고 이 결과가 F0 되니까 그 결과 0에서 문제 뜻이 맞아 떨어지는 거죠. 자,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같은 경우를 좀 하게 되게 되면 문제를 보게 되면 F2하고 또 이제 또 F2 이렇게 처리해서 이제 F2를 좀 살펴보는데 이제 F2는 0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이것도 F2 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결과에서 0 되겠는데 자, 2라는 원소가 있을 때 이 0이라는 원소가 나오잖아요. 그럼 0이라는 것이 이제 집합에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집합을 만들 때 이것에서 2, 4 가지고 만든 이런 집합은 나온 결과들이 0이 되기 때문에 이런 집합은 만들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쪽에는 지금 0이라는 거가 이제 이 집합 원소에 있으니까 이제 되는 거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에 해당하는 원소, 지금 맨 처음에 나왔던 0, 알파, 베타, 3 이런 원소는 반드시 우리가 이제 포함시키는 형태로 이제 만들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알파가 포함되는 형태로 해서 이제 만들어져야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자, 여기 이제 좀 만들어 갈 때, 왜 그래요? 라고 이제 물어볼 수 있는 부분, 좀 살짝, 거의 부분이 좀 어려워할 것 같아서 예를 좀 드렸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상당히 좀 까탈스러운 그런 문제 형태로 좀 출제가 된 거니까, 합성함수가 이렇게 좀 어렵구나. 개념적으로 조금 살짝만 방향 전환시켜서 다른 질문을 던지게 되면 이렇게 어렵다는 사실 좀 이해, 그런 걸 좀 깨달으시면서 좀 정확하게 학습하려고 많은 노력을 좀 기울여 주셔야 되겠습니다. 단답형 첫 번째 문제 시작합니다. 순열과 조업, 기호의 바른 사용에 대해서 나온 것 같습니다. 서로 다른 5개에서 2개를 선택하는 가지수. 조합 개수 계산한 거죠. 5 곱하기 4, 2 곱하기 1 나누기 해서 10 처리해주면 되겠고, 와, 이거 뭡니까? 서로 다른 3개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나이라는 가지수 그냥 선택 3 해주면 끝이죠. 자, 곱하기 해서 이제 정답 30 구하면 되는 이런 간단한 연산인 것 같습니다. 자, 가볍게 마칩니다. 14번 이어집니다. A, B 두 사람을 포함해 7명의 학생이 학급 대표로 줄넘기 경기에 참가하기 위해 일로로 섬습니다. A와 B가 이웃한다. 이웃한다는 특징이 있는 거죠. 이웃한다. 풀이 원리가 뭐죠? 묶어야 되겠습니다. 묶어서 하나의 사람처럼 생각하라. 이제 둘이 묶여져 있겠고 나머지 사람들이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전체 둘,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이렇게 이제 우리는 이제 6명이라고 좀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나이라는 거 있으니까 6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근데 둘이 이웃했는데 그 둘이 또 자리를 바꿀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처리하면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6팩토리얼이다. 그러면 6, 5, 4, 3, 2 쭉 다 곱하기 해야 되는데 이 결과가 얼마인가요? 또 곱하기 2를 해야 되는데 24에다가 이것이 이제 120에 720 되는 건가요? 자, 720에다 2를 또 마저 더 곱하기 해주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얼마가 됩니까? 14에다가 40 이렇게 처리되겠죠? 자, 1440까지. 됐습니까? 자, 큰 틀의 원리 하나만 이제 정확히 잘 익히면 되겠습니다. 이웃한다, 풀이 원리 묶어라. 정확하게 잘 기억해 줘야 되겠죠? 자, 묶어서 하나처럼 처리해서 전체 개수, 그러면 전체 개수가 6개 처리해서 600토리얼. 둘이 또 자리 바꾸기. 이렇게 풀이 절차까지 기억해서 좀 확실하게 잘 풀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할 문항은 15번이 되겠습니다. 무리함수 그래프의 주어진 정의역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달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무리함수는요, 그래프 모양이 열일하죠. 자, 루트 x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 그 다음 어떻게 되죠? 루트 마이너스 이거 뭡니까 이거? 루트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
이게 지금 마음이 급하니까 안 되는군요.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주어진 식의 부호들을 좀 살피니까 이렇게 3, 4분면 방향 형태로 그려지는 그런 모양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이너스 2에다가 x 플러스 1 이렇게 처리된 이런 모양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있는 거고 더하기 4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x축으로 y축으로 평행 이동한 그런 모양이니까 우리 그래프를 할 때 평행 이동해서 그래프를 슉 그려가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자, 정의역이 마이너스 9부터 마이너스 3 뭐 이렇게 뭐 대략 표시해 가면 되는 거니까 그래프의 일부분이 쓰이겠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거니까 그럼 우리는 자, 유리함수 무리함수에서 최대 최소가 나왔을 때 이제 걱정 안 해도 되는 이유는 뭐죠? 자, 그래프에 이제 2차 함수처럼 이제 꼭지점 이런 부분이 존재하는 뭐 이런 형태가 아닌 거니까 우리 이제 점근선 부분이 이제 범위 안에 없다면 그냥 뭐 대입을 해주면 최소값 최대값이 그냥 얻어져 가는 거니까 그다음에 이제 자연스러운 연산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주어진 식에다가 x 값이 마이너스 9를 이제 대입을 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4 마이너스 루트에 마이너스 9 대입하면 18에 16이 되는 건가요? 자, 그럼 계산 결과 0이 되는데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x에다가 그럼 마이너스 3을 대입해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4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3 대입하니까 플러스 6 마이너스 2 하니까 4가 돼서 처리가 2가 되는군요. 그림 엉터리였습니다. 좀 양수값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자, 어쨌든 최대 최소 값이 얻어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두 개의 값을 더하게 해달라. 그러면 문제의 정답은 자 2라고 이제 답을 해주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프 너무 좀 엉터리로 그려져 있는데 그래도 이제 개념적으로는 이해하셨죠? 자, 문제 최대 최소 구하기. 유리함수 무리함수 최대 최소는 걱정하지 말고 주어진 정의역에 해당하는 범위를 해당하는 값을 대입하면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정확하게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할 문항은 16번이 되겠습니다. 좌표 평면 위에 fxy는 0을 나타내주는 도형의 그림이 모양이 주어져 있을 때 자, 주어진 식을 나타내주는 도형을 좌표 평면에 나타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좌표들이 조금 불확실한데 1, 2, 1, 2 이렇게 되는 이런 좌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f, x, y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어진 식으로 가려면 가장 먼저 뭘 해야 될 것 같죠? 자, y, x 이런 일을 벌여서 y는 이꼴 x 대칭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칭을 좀 하게 된 모양이 되면 어떻게 되죠? 자, 이제 중요한 특징만 잡아서 처리해 볼까요? 자, 2,2는 2,2 점이 그대로 되어야 될 것 같고요. 2,0은 그러면 0,2로 점이 바뀌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1,1은 좀 바뀌면 되는 거고, 1,2가 2,1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모양이 이렇게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바뀐 거고요. 자, 그 다음은요. 문제 풀이를 좀 진행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y에 이제 마이너스 x 이런 형태로 가야 되겠습니다. x보가 바뀌었다는 얘기는 y축 대칭을 해야 되겠죠? 자, y축 대칭을 하게 되게 되면 좌표가 거꾸로 이만큼 가고 또 꼭대기로 올라가는 건가요? 자, 이 부분이 이제 2,2 점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점은 그대로 있고 이 점은 여기 오고 된 건가요? 됐습니까? 여기 좀 이리 와야 되겠죠?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자, 이렇게 대칭되겠고 됐습니까? 대칭돼서 모양이 좀 잡힌 것 같습니다. 자, 좌표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뭐 1, 2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죠? 자, 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문제로 가려면 또 어떻게 됐습니까? y 여기서는 또 이쪽 이제 우리가 x보가 바뀌었으니까 y축 대칭이죠. y축 대칭 이런 결과가 되겠고 그 다음에 자, 여기는 y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됐습니까? 자, 이런 어떻게 된가요? y에 x 플러스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또 더 이동하면 되겠습니다. 이만큼 더 이동요. 그러면은 이만큼 이렇게 올려서 그려야 되겠고 한 칸, 두 칸 그려야 되겠고 한 칸에 한 칸 내려서 이렇게 그리면 되겠습니까? 자, 되겠죠? 다 그림 형태가 되겠습니다. 여기 좌표가 2가 되겠고 3이 되겠고 마이너스 4 되겠고 좌표는 1, 2 해서 그래프를 최종 그래프를 그려가면 되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절차가 그냥 한 단계가 아닙니다. 단계를 좀 몇 번 거쳐야 되는 거니까 좀 쉽지가 않습니다. 가장 먼저 대칭해서 모양 y축 대칭해서 x보 바뀌고 x축으로 그럼 마이너스 2만큼 평이동 된 거죠. 그래서 절차 대칭한 모양 이제 좀 y는 꼴 x 대칭 이후의 결과 그
그 다음에 y축 대칭 이후의 결과, 그 다음에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용한 결과 해서 최종 결과 모양 그려주셨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혼란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좀 어떻게 좀 다른 풀이는 없을까요? 다른 풀이는 우리가 지금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0을 이렇게 풀어가야 되는 건데, 자, 이런 부분들이 변환돼서 나온 새로운 좌표들이니까 실질적으로 여기 이제 프라임이 이렇게 찍혀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x라는 좌표에 이제 y 프라임 되겠고, y라는 좌표는 마이너스 x 프라임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 맨 처음에 주어져 있는 새로운 우리가 구해야 될 새로운 좌표들을 이렇게 x 프라임 이런 좌표들을 구하려면요,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 그럼 y 새로운 y 좌표를 구하려면 x 이렇게 돼서, 자, 예를 들어서 이곳에 이제 맨 처음에 0,0이라는 걸 이렇게 대입을 하게 되게 되면 0을 대입해 주면 좌표가 어떻게 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0이 되겠다 이런 뜻으로 됐습니까? 뭐 예를 하나 더 들까요? 맨 처음 주어진 좌표에 0,0이 있었고 2,0도 있었죠. 2,0 그럼 이런 좌표는 x에다 2를 대입하고 0을 대입해 주니까 마이너스 2,2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자, 이제 보게 되면 자, 무슨 말씀을 드린 거냐면 맨 처음 주어진 좌표에 0,0이라는 점은 새로운 그래프를 그려갔을 때 지금 계산기가 뭐가 나왔죠? 마이너스 2, 이런 점이 된 거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2,0이라는 이런 점은 2,0 그게 지금 이렇게 좀 이쪽이 연결되는 거죠. 2,0이라는 점은 마이너스 2,2가 되는 거로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연결되는 형태로 이제 도형이 변환된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시면 이 관계식이 다 나와 있으니까 여기 이제 좌표를 이용해서 나중에 모양을 표시하셔도 되겠습니다. 좀 설명 좀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제 두 가지 형태로 해서 이제 변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 낯선 형태가 있다면 좀 복습을 통해서 어떻게 해 가는지, 특히 이제 제가 좀 생각하기에 자, 이런 부분들이 자, 이게 지금 왜 갑자기 프라임이 찍혀요라고 좀 돼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새로운 우리가 이제 변환을 한다라는 얘기는 새로운 좌표 형태로, 그러니까 맨 처음 이제 우리가 이제 x, y라는 이런 좌표에서 새로운 이런 좌표로 갑니다라고 했을 때, 함수라는 것이 이 x 좌표, y 좌표 사이 관계식이니까 새로운 함수라는 것은 새로운 이렇게 프라임이 찍혀 있는 좌표 사이의 관계,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좌표들은 이제 변환 전에 있는 좌표들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처리할까 이렇게 좀 생각해서 좌표를 이렇게 대입해서 처리해 가서 할 수도 있는 부분 이해되셨습니까? 자, 16번 함수 변환 확실하게 좀 학습이 좀 안 돼 있으면 우리가 좀 혼란스러운 그런 형태의 과정이고, 지금도 이 변환이 한 번만 나온 게 아니라 여러 번 좀 변환해야 되는 거라서 조금 이제 절차 부분도 좀 설명을 드렸으니까 학습을 좀 정확하게 좀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17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 S는 1부터 10까지 이 S집합의 부분집합 A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A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해 주십시오. 원소는 A집합의 원소는 2개 이상이다. 자, 요거 아주 재미난 규칙이 나와 있습니다. 자, 10-A, A가 알겠습니다. A가 원소이면 10-A도 원소가 돼야 된다는 얘기는 1이 원소가 되면 19가 원소가 돼야 되는 거죠. 2, 8, 3, 7, 4, 6 이렇게 서로 이제 짝을 이루는 형태로 구성되어야 되겠다. 6은 4, 7은 3 이제 거꾸로 되겠고요. 5만 또 이렇게 홀로 5 대입하면 5가 나오는 거니까 1, 9, 2, 8 얘네들은 이제 함께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함께 움직이는 그런 형태로 구성되어야 되겠다. A집합의 모든 원소의 곱은 100보다 큰 홀수다. 중요한 것은 곱이 홀수라는 얘기는 짝수가 관여되면 안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만들 수 있는 경우가 됐고, 모든 원소의 합은 20보다 작다라는 얘기는 자, 이게 이제 합하면 10 되는 거니까 원소의 개수가 좀 많아지면 안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이제 1, 9 이게 두 개에다가 5가 이제 관여돼서 이제 원소 3개, 둘을 곱하기 하면 또 이제 안 되는 거니까 4, 6에다가 또 5 이렇게 관여돼서 이렇게 3개 뭐 이런 형태들이 문제의 뜻이 되는 것 같습니다. 4, 6이 아니고 이게 지금 홀수가 안 된다고 이렇게 지어놓고 나서 4, 6 쓰면 3, 7에 5 이런 형태로 구성되는 지금 두 가지 모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원소의 개수가 2개 이상이다 이런 걸 좀 충족시킨 거고요. 원소의 합은 20보다 작다 충족이 되죠. 여기 2개 이렇게 짝지은 것들 항상 10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뭐 1, 9, 3, 7 이런 형태로 이제 4개가 되면 이제 20이 되는 거니까 이런 안 되겠다. 자, 근데요 위에 거는 곱하기 해주면은 45밖에 안 되는 거니까 이 부분 또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부분이 자 35에다 3 곱하니까 100을 좀 넘어가죠.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문제에 해당하는 그런 A집합은 375로 구성이 되어야 되겠는데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해달라라고 했으니까 합은 뭐 15 해서 답을 구하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것도 이제 규칙적으로는 조금 쉽지 않은 요소들이 좀 관여된 것 같습니다. 자, 주어진 조건, 네, 그러니까 이렇게 짝을 이루는 규칙이다. 모든 원소의 곱이 홀수로 돼 있다. 짝수가 관여되면 안 되겠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요런 거, 그다음 5 가지고 만드는 집합들. 그러니까 이제 집합을 이제 만들게 되면 원소 하나짜리는 5 이렇게 만들고 두 개짜리는 1, 9, 4, 6, 3, 7 이런 식으로 만든다는 얘기죠. 자, 근데 이제 또 합이 또 20보다 작아야 되는 거니까 원소의 개수가 이제 아주 많아지면 안 되는 그런 형태. 자, 그렇다면 가능성 있는 거 찾아갔죠. 이렇게. 자, 3, 7, 5 이렇게 원소로 구성되어 있어서 집합을 이제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됐죠? 원소의 총합 자연스럽게 좀 잘 구한 것 같습니다. 자, 17번 집합에 대한 개념 조금 개념이 관여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함께 할 문항은 18번이 되겠습니다. 함수 fx 그래프가 2,4를 지나고 주어진 식이 성립한다. 아하, 함수가 같다고요? 그럼 역함수 구해야 되느냐?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2 대입해주면 결과가 4 나오는 거고 똑같은 함수니까 역함수에다가도 2를 대입해주면 4가 나오겠다는 뜻이 되겠고 요 식은 이제 f4를 대입해주면 2가 되겠다. 이런 걸 좀 이용해서 계산하면 되겠죠. 자, 2를 대입해주면 2a 플러스 b 결과가 4 처리해서 관계식이 깔끔하게 나왔고 4를 대입해주면 3분의 4a 플러스 b 이 결과가 2다. 그럼 이제 4a 플러스 b는 곱하기 해주면 6이다.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자,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연립방정식에서 2a는 2 처리되는 거니까 a 값은 1이 되겠고 a1을 대입해주면 b 값은 2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구해야 될 a 플러스 b 값은 당연히 3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네요. 자, 문제 풀이에서 자, 우리가 이제 아주 재미난 사실은 이 함수가 같다 이렇게 되면 그냥 이런 조건만 있다면 일반적으로 역함수를 구해서 함수가 같아지는 부분을 확인하겠지만 또 이렇게 특정한 점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요거 그다음 요렇게 이 부분하고 이 두 개를 결합시켜서 이런 표현으로 보면 되겠고요. 그걸 이렇게 효율적으로 좀 바꿔서 그러면 아주 그냥 간단한 연립방정식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이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문제의 흐름틀 잡아드렸으니까 정확하게 좀 학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19번 함께 살펴봅니다. 함수의 그래프 점 중에서 x좌표, y좌표가 모두 자연수인 점의 개수를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주어진 식, 자, 살펴보게 되면 2x-5로 되어 있는데 자, 그렇게 되면 이건 이제 7의 2x-5 이런 형태로 좀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35에 플러스 35, 마이너스 17 이렇게 처리되는데 자, 이건 무슨 뜻이 됩니까? 7 나가고 2x 이제 하게 되겠고 계산하게 되면 이게 18이 되는 건가요? 자, 이런 형태의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이 부분이 전체가 또 y 값이 자연수가 돼야 되니까 2x-5 이 부분이 18의 약수하고 관련이 있는 그런 숫자가 돼야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연산하고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2x-5가 그렇다면은 자, 이게 저 값이 이제 1 그다음에 2, 3 됐습니까? 오호. 그 다음 또 뭐가 있죠? 3, 6, 18에 2, 9, 18, 18 이런 숫자들이 쭉 나오는 건가요?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러면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x 값은 얼마가 되냐면 x 값은 6에 3 이렇게 되니까 자연수가 되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 결과가 또 1이었으니까 18에서 y 값은 뭐 계산할 필요 없이 그냥 자연수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18 되니까 7 더하기 18 뭐 이런 식으로 써가는 거니까 자, 이런 부분에 해당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런 부분들 넘겨서 주어지면 7이니까 x 값은 2분의 7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안 되겠죠? 이거 좀 안 되겠습니다. 짝수들은 이거 안 됩니다. 짝수들은 안 돼.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해당 사항에 있는 숫자들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 이제 이 1이 답이 되는 거였죠. 3 그다음에 9 해당 사항이 있는데 이게 좀 또 되는지 좀 확인을 좀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8이니까 x 값은 4가 되겠고 그러면 y는 뭐 되겠죠. 3, 6, 18 이렇게 되는 거예요. 3, 6, 18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그 다음 9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14의 x는 7 해서 해당 사항에 있는 숫자가 이제 나오는 거겠고 됐습니까? 그럼 y 값은 7 더하기 9가 됐으니까 2 이렇게 처리해서 자연수가 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조금 앞에 이제 7 더하기로 빠져나간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서 멈추지면 안 되고요. 2x-5 이 부분이 다 이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마이너스 9, 마이너스 8 이런 부분도 좀 조사를 해야 되겠죠.
자, 근데 일단 x가 자연수가 돼야 되니까 이 숫자가 마이너스보다 더 작아지 이 부분은 해당 사항이 없는 거겠고 짝수 계통도 안 되는 거겠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때는 이제 x 값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 양식에서 4니까 x 값이 2가 되는데 y 값엔 또 문제가 생깁니다. y-18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게 또 안 되겠죠?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은 x 값은 그럼 얼마가 됩니까? 넘기는 게 2니까 x 값이 1 되겠고 y 값은 7-6 처리되니까 되죠. 요 가지수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전체적으로 위에 3개,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몇 가지, 4가지 이렇게 답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요거 함정처럼 도사리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평상시 좀 학습을 했다면 공부한 형태 혹은 연관성 있는 부분들은 이제 이렇게 살펴서 이 부분이 이제 18의 약수계통이 돼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그냥 무난하게 공부한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약수의 개수를 좀 살펴가는 그런 모양인데, 자, x도 자연수, y도 자연수, 요게 2를 해 가면서 또 이렇게 좀 안 되는 녀석들이 좀 관여되는 게 이제 이 문제 좀 까탈스러운 점이고요. 진짜로 까탈스러운 건요, 이렇게 된 3개 끝나고 나서 다 맞췄어 하고 끝내기 쉬운데, 자, 이 부분에서 이렇게 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죠? 자, 이 부분은 이제 여기 앞에 이제 7 더하기로 튀어나가면서 뒤쪽에 이제 음수의 일부분이 나와도 전체 y 값이 자연수 되는데,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와, 그렇군요. 함정까지 도사리고 있는 그런 문제니까 진짜로 꼼꼼하게 잘 점검하지 않으면 맞추기 어려운 그런 문제니까 집중해서 잘 푸시기 바랍니다. 함께 할 문항은 20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10대의 일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일반 차량 주차구역은 크기와 모양이 같은 직사각형이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주차구역을 새롭게 정하려고 합니다. 이때 주차구역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구하십시오. 남은 공간은 없어야 하며 색칠한 공간은 주차구역으로 만들 수 없다. 알겠습니다. 특별 차량 주차구역을 반드시 1개 이상 설치합니다. 특별 차량 구역을 좀 만들려고 하는가 보군요. 유탄 일반 차량 2개의 구역, 2개로 특별 차량 하나를 만든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 개수는 일반 차량 개수보다 많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군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되죠? 이 특별 차량 이 부분을 이제 1개 만드는 경우, 2개 만드는 경우 개수를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1개 만들 때는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연결해서 만들고 뒤쪽에 이제 2개를 만들 수가 있고요. 1개, 2개, 그다음 이렇게 해서 3개를 또 만들 수가 있고,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2개를 또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특별 차량을 1개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주면 첫 번째 블록에 만들 수도 있고, 두 번째 블록에 만들 수도 있고, 세 번째 블록에 만들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가지수가 2가지, 3가지, 2가지 이렇게 해서 자, 7가지 종류의 특별 주차 구역을 좀 만들 수가 있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이제 특별 차량이 이제 그러면 이제 2개를 만들어 놓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 부분 이제 좀 신경 써야 되는데, 자, 이게 첫 번째 블록하고 두 번째 블록에 만드냐, 이게 이제 어디 만드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오호, 그러면 첫 번째 블록, 두 번째 블록에서 만든다면 2 곱하기 3 이렇게 해서 만들 수 있겠고, 그럼 첫 번째, 세 번째 블록이면 2 곱하기 2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블록에 2개를 만들 수도 있죠. 오호, 그럼 두 번째 블록에 두 번째 블록, 세 번째 블록을 하나씩 만들 때 3 곱하기 2 자, 이렇게 만드는 건가요? 오, 이거 은근히 개수가 많이 나왔습니다. 6에다가 10 이렇게 되겠고, 16에 이렇게 되니까 17가지가 되는 거거든요. 오, 17가지가 되네요. 된 것 같습니다. 이제 특별 차량을 그러면 또 3개도 만드는 것까지 가능합니까? 3개 해주면 6칸 차지해주고, 일반 차량은 4가지, 10가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 하나씩 만들면 된다. 2, 3이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할 수도 있고. 근데요, 가운데에는 이제 2개를 만들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만들게 되면 2 곱하기 1 이런 형태를 만들 수 있고,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하면 1 곱하기 2 이런 형태도 만들겠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 수 있는 가지수가 나온 것 같습니다. 4, 3, 12, 14, 16까지가 대처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 곳이 24에다가 그러면은 얼마가 됩니까? 40까지가 되나요? 33에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만들 수 있는 가지수는 답을 어디다 쓸까요? 40까지 해서 후회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게 또 은근히 또 하나하나 좀 따져야 되는 거니까, 자, 그렇게 아주 특별하게 많이 어렵다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렇다고 또 뭐 아주 쉽다 이렇게 할 수도 없네요. 자, 문제 조건을 우선 잘 살펴야 되고요. 특별 차량 구역은 반드시 1개 이상 설치하는데, 이 특별 차량은 일반 주차 2개, 주차구역 2개로 자, 특별 차량 구역을 하나를 만든다.
자, 구역 수가 일반 절수 많아서 안 된다 이렇게 되는데, 자 이렇게 두 개를 이제 가지고 이제 특별 차량 한 대를 이렇게 만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드는 가지수 먼저 이제 조사를 좀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두 가지, 세 가지, 두 가지 만들 수 있는 거. 그럴 때 이제 특별 차량을 한 개 만드느냐, 그런 특별 차량 주차구역을 두 개 만드느냐, 세 개 만드느냐, 이렇게 이제 수용도처럼 일일이 좀 나눴죠. 그리고 이제 그때 만들어진 절차 꼼꼼하게 좀 점검해서 차곡차곡 좀 살펴봤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이러한 논리 절차를 거쳐가면서 풀어가야 되는, 이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또 그냥 이제 또 다양한 경험을 쌓아서 여러분들이 좀 그 부분 경험들이 좀 실력이 돼야 되는 그런 단원이니까, 여러분들 좀 이게 좀 경험 축적하는 그런 계기로 이 문제를 또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할 문항은 21번입니다. fx와 실수 t에 대하여 중심이 그래프의 점이군요. 반지름의 길이가 2루트인 원이 있습니다. 양수 k에 대해서 주어진 그거 만나는 점의 개수, 이 값을 뭐라고 한다? dt라고 한다. d 값이 이럴 때는 점이 하나다 이런 얘기를 했네요. 주어진 정보하고 연결해서 나중에 또 점 개수가 두 개가 되는 정수 t 값을 t의 개수를 구해달라 이렇게 되네요. 문제의 뜻하고 상당히 좀 난이도가 조금 복잡한 그런 문제 형태인 것 같습니다. 자, 문제의 뜻을 좀 파악하게 되면요, 이렇게 해서 2차 함수를 대략 좀 그렸고요. 됐습니까? 자, 주어진 좌표가 이제 이거 좀 이해를 좀 이 부분 좀 이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1이란 이야기는 이 좌표가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1, 자, 1을 대입하니까 8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 이곳에서부터 문제가 이제 직선이 되는데 교점이 하나가 되려면 거리를 좀 구해야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2x-y 플러스 k는 이꼴 제로 하고 이제 1,8에서부터 거리를 구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원을 열심히 그릴 건데, 그러면 루트 5분의 1, 8 대입해 주니까 k-6 절대값 계산 결과가 반지름 길이 2루트 5가 되어야 되는 거죠. 교점 개수가 하나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k-6 이 부분의 절대값은 곱하기 해주니까 10 이렇게 처리되는데, 그럼 k값은 하나가 16이 되겠고 마이너스 10에 k값이 마이너스 4가 되나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근데요, 문제를 보게 되면 양수 k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은 안 되는 거겠고, 그럼 이 부분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곳이 7인데 그럼 이제 이쯤에 이제 기울기가 2인 직선이 이렇게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랬을 때 이제 이곳에서부터 중심 잡아가지고 반지름 이렇게 하게 되면, 자,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이 부분이 이제 2루트가 되나, 알겠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어떻게 되면 이제 두 개가 되냐? 이런데 점 잡으면 이제 당연히 만나게 되는 이렇게 점 잡아서 원을 그리게 되면 당연히 이렇게 이제 몇 개가 되겠죠? 두 개 만나는 점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거를 이제 언제까지 쭉 그을 건가요? 자, 저는 이제 이걸 좀 한번 이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직선이 기울기가 2였으니까 기울기 2인 걸 이용해서 여기에서 이제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한번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됐습니까? y-8은 2배의 그럼 x-1 처리되는 거니까 y는 2x에다가 마이너스 2 플러스 6 처리가 되겠죠. 자, 6 이렇게 주면 되는군요. 됐습니까? 자, 지금 제가 왜 이걸 구해놨을까요? 자,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구해놨습니다. 이게 접할 때를 딱 이렇게 구해놓으니까 이제 여기 좌표가 y절편이 6이었죠. 우리가 아까 이제 거리가 2루트 5 되는 요 좌표를 구했더니 y절편이 얼마가 나왔죠? 자, k값이 이제 16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곳이 이제 16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림을 조금 더 올리게 되면요, 이렇게 올라가서 그려지게 되면 이렇게 무슨 얘기냐면, 자, 중심들이 더 올라가서 이제 그럼 사실 이제 이 간격도 이제 얼마가 된다는 뜻이죠? 이제 제가 이제 여기 16 차이가 10 나니까 여기다 26 되는 걸 그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 차이도 역시 똑같이 이제 2루트가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이런 곳에다가 중심 잡아서 원을 이렇게 그리게 되게 되면,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직선하고 차이가 2루트가 안 되는 거니까, 그죠? 만나는 점이 또 이렇게 몇 개가 되는 건가요? 두 개가 되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렇게 26이 되는 이 점까지 그 사이에 있는 이 그래프에 있는 점들이 관심의 대상이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산수를 해도 복잡한데 아이디어를 제법 낸 건데, 자, 그러면 x제곱 플러스 함수식이 7이었나요? 7하고 우리가 2x 플러스 y 절편이 26이 되는 걸 좀 알아봐야 되는 거죠.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그럼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26에 이렇게 넘어가는 거 맞는가요? 그럼 19가 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마이너스 26 이렇게 처리돼서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근을 구해야 되는데 인수분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판별식 D를 해서 근을 구하게 되면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루트 20이 되는 건가요? 자 루트 20 이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1 플러스 루트 20, 1 마이너스 루트 20 이렇게 이 사이에 있는 것들에서 개수를 좀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쉽게 얘기하면 1을 중심으로 루트 20만큼 더 가고 루트 20만큼 이렇게 뺀 요 사이에 몇 개가 있는데 요 부분이 이제 4.xx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여기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해서 이제 이렇게 개수가 생기고 요거까지 포함하면 이제 9개다라고 답을 하기 쉬운데 조심해야 됩니다. 요거는 근이 몇 개 될 때죠? 한 개가 될 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확하게 두 개가 되는 것은 몇 개다? 8개다라고 해서 답을 구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이런 데 점 잡아서 원을 그리게 되면 두 점 만나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 사이에 그러니까 이제 요거 평행하고 평행한 요거 사이에 있는 개수가 되겠고 그 개수를 구해가는데 요 점 자체는 이제 하나였으니까 하나인 건 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8개가 답이 되는 그런 문제 형태. 자 설명을 드렸는데 어떻게 좀 이해되십니까? 자 이게 좀 상당히 좀 까탈스러운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큰 흐름을 좀 잡아드리게 되면 정의 자체가 조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원과 g에 대해서 원의 점이고 반지름이 원을 그리겠다. 됐습니까? 이게 맨 처음에 이제 k 값이 정해져 있으면 되는데 k 값을 우리가 이제 여기 주어진 이 값을 이용해서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좌표가 1,8 이렇게 됐을 때, 자, 이 직선하고 만나는 점이 하나다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이제 점과 직선 사이 거리에서 이제 이 직선을 찾은 겁니다. 직선 자체가 이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밝혀낸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직선이 이제 이렇게 고정된 상태에서 이제 좌표를 움직여 가면서 이제 개수가 이제 어떻게 되는가를 찾아야 되는데, 자 그냥 찾으면 이게 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이제 이 아래쪽에 있는 좌표는 좀 어렵지 않은데 이 위쪽에 있는 좌표 찾기 어려워서 이 직선을 이용한 거죠. 자 접할 때 직선 방식 그랬던 이제 y절편 6 나오는 거 보고 여기가 16이었으니까 여기 이제 똑같은 간격이 될 때 이제 y절편이 26이 되겠다. 찾았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식하고 만나는 거. 그래서 만나는 이 좌표들이 여기가 나온 거거든요. 좌표가 나왔다는 이야기는 그 사이에 있는 것들이 답이 돼가는 거니까 그 사이에 정수가 이제 몇 개가 되느냐. 4점 얼마, 4점 얼마 이런 걸 통해서 이해 되겠죠. 그 사이에 이제 정수 개수를 찾아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복잡해서 중간에 풀이해서 나온 과정 자체를 좀 정리하듯이 좀 설명드렸으니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좀 실력 향상돼가는 문제도 풀었다. 또 이 문제를 또 이해해가면서 실력을 좀 쌓아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22번이 되겠습니다. 단답형 10번째 문제가 되겠고요. 세마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9칸으로 이루어진 진열장에 서로 다른 장난감 6개를 진열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그림표와 같이 4칸으로 이루어진 굵은 선 안에 표시된 각 도형의 4배는 진열될 장난감 개수가 모두 같아야 되겠다. 그렇습니까? 개수가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개수를 계산해서 뭐 120으로 나눠 달라. 회전할 수 없으면 한 칸에는 1개 이하의 장난감만 진열한다. 뭐 진열 안 하거나 1개를 넣거나 이런 뜻이 되겠네요. 자, 근데 이 그림을 조금 맨 처음 그림에다가 표시를 좀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표시를 좀 잘 해야 되는데, 으쌰, 간격 유지해서, 자, 간격 유지하고, 이게 그림이 막 이렇게 흐트러지는군요.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아이고, 위에서는 사이즈가 좀 크고, 아래는 작고, 난리가 났습니다. 자, 이렇게 표시된 곳에다가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은, 이렇게 이제 이런 박스가 좀 이렇게 쳐져 있고, 그죠?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칸 가게 되게 되면, 다른 칸 형태의 박스 이런 걸 좀 고려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런 형태의 박스도 좀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각각에 들어가 있는 개수가 지금 어떻게 된다고 했죠? 같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자, 이 부분이 이게 좀 만만치가 않습니다. 잘 고민을 좀 해보면, 자, 이렇게 제가 이렇게 표시한 곳이 있습니다. 자, 이곳은 두 개의 사각형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연두색인가요? 연두색하고 보라색 부분에 관련된 부분, 분홍색하고 보라색 부분에 관련된 부분.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군데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나머지 파트 부분들은 이런 부분은 전부 각각 박스 부분에 이제 관련된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이 공통되는 부분에 지금 칠해져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형태로 큰 틀을 좀 나눠서 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공통 부분, 이 부분에 인형이 들어갈 때, 인형이 들어가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인형이 들어가게 되면 각각 이제 박스에는 이제 2개씩 들어가 있고, 전체적으로 인형 3개를 집어넣는 거고, 아직도 인형 3개를 더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럼 각각 박스 안에다가 인형들을 넣어야 되는데, 그 인형들을 좀 과연 어디다 넣을까요? 이제 그것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 보니까 이 2가지 중에서 들어갈 곳 하나를 좀 선택해야 되겠죠.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를 또 좀 선택을 한다든지, 또 하나를 또 이렇게 선택한다든지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선택하는 가지수가 있으니까 이 컨비네이션 1, 이 컨비네이션 1, 이 컨비네이션 1 선택을 좀 하고요. 그러면 6군데가 3군데가 선택이 마저 됐으니까 최종 이제 들어갈 6곳이 다 정해져 있죠. 자, 그곳에다가 인형을 배치 6팩토리얼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들어가지 않을 때, 자, 그럼 이때는 좀 어떻게 되죠? 자, 주어진 이 3곳이 들어가지 않게 되게 되면 3칸을 좀 비워놓고 나서 보게 되면 칸이 6칸이 되겠습니다. 그럼 6칸에다가 6개 인형을 집어넣는 거니까 그냥 6개 인형을 나열하면 되는 이런 가지수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8 곱하기 6 팩토리얼 있고 더하기 6 팩토리얼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자, 문제를 보니까 이 값이 이제 K 값이 되죠. K 값이 되는데 문제에서 이 K 값을 120으로 나눠갑니다. 120이 5 팩토리얼이 되겠습니다. 그럼 8 곱하기 6 좀 남는 부분이 있겠고, 여기는 6이 좀 남고요. 이제 공통으로 5 팩토리얼 이렇게 공통으로 꺼내면 되겠죠. 됐습니까? 아, 6 팩토리얼, 이 바보같이 계산해. 이거는 뭐 그냥 8 더하기 1에서 6 팩토리얼 처리해주면 되지. 야,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했습니다. 에이. 자, 그러면 9 곱하기 6 팩토리얼 이렇게 되는데, 이건 이제 다시 9 곱하기 6 곱하기 5 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이건 바보같이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면 5 팩토리얼 약분되게 되니까 9, 6, 54 해서 54를 값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설명 이해되셨습니까? 자, 문제 주어진 조건을 판단해서 그에 해당하는 것을 구해가는 절차. 자, 이 부분이 그리 쉬운 것만 아닌 좀 까탈스러운 그런 문제로 좀 구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주어진 조건에 자, 굵은 선 안으로 표시된 부분에 장난감 개수가 같아진다라는 이야기 했을 때, 자, 표시를 쭉 해보게 되면 큰 틀에서 다시 봤을 때, 자, 이 3개의 부분들은 2개의 영역에 동시에 이렇게 관여되는 그런 영역, 그렇지 않은 각각 박스 부분에 관련된 영역, 이렇게 좀 나눠서, 자, 그 영역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다 같이 들어가야 되는 수밖에 없는 거죠. 동시에 관여가 되는 거니까. 자, 들어가지 않을 때 이렇게 나눠서 접근해 가는 것이 풀이 방법인 것 같습니다. 설명 이해 되셨습니까? 자, 주어진 문제의 뜻 파악해서 문제를 좀 제대로 바르게 이제 해석해서 풀어가는 게 좀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정확하게 좀 설명 잘 이해해서 좀 잘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22번 세마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였는데, 제 해설이 좀 여러분들 실력 상승에 보탬됐길 바라면서 세마고 시험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헌이었습니다.